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손실 걱정 없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 펀드 유입액의 그래프를 보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펀드 유입액이 이렇게 플러스인 게 많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럴 때는 펀드 유입액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유입액이 거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이때 유입액이 많이 늘었어야지 이때 싸게 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는 심리전이란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심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싸게 살 기회인데 이때는 불안해가지고 못 삽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서서히 오르게 되면 이때는 투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럴 때 투자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때는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가지고 이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그러다 주가가 이 피크가 됐을 때 그때는 나도 빨리 돈 벌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몰리게 되고요. 이때는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낙관적인 희망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은 조바심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몰리게 되고요. 주가가 서서히 빠지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라 다시 오를지 혹은 큰 하락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가 아주 큰 폭락이 오면 이때는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더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공포심 때문에 손해보고라도 지금이라도 차라리 팔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보통 바닥이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왜 팔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사면 좋았을 걸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심리는 인지상정이라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입니다. 실제로 2020년 말에 코로나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2021년까지가 이때인데요. 이럴 때 실제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손실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투자하지 말 걸 이걸 후회해봤자 이미 소용이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 심리전에서 지지 않으려면 지금 손해보고 팔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많이 사야 될 때인 거고요. 버티셔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생기는 반면에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항상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주가는 항상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런 심리전에 당해서 그때 잘못 투자를 시작했다 생각하신 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심리가 아니었으면 아예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투자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마당에 그럼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빨리 수익 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짧게 단기 투자하는 걸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단위로 투자를 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1950년부터 7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상승 확률은 53%, 하락 확률은 46%, 그래서 평균 0.03%의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상승 확률이 51%, 하락이 48%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0.04% 수익이 났습니다. 동전 던지기랑 똑같죠. 상승과 하락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리고 큰 수익도 안 납니다. 손실의 확률을 좀 줄이려면요. 투자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 기간을 한 달로 늘렸다면 손실 확률은 36%로 줄어들고요. 1년으로 했다면 20%로 줄어들고 5년간 했다면 8%, 10년간 했다면 3.2%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20년간 투자했다면 손실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20년 이상 한 사람 중에는 손실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달 기간 동안 투자했다면 손실 확률은 46%, 1년이면 36%, 5년이면 14%, 10년이면 13%로 점점 손실 확률은 줄어들다가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했으면 손실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이 얘기는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손실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손실 보지 않으려면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볼 때 1년간 투자했다면 최고 높았을 때는 61%, 최고 낮았을 때가 마이너스 43%였습니다. 평균은 12.5%였습니다. 그런데 5년간 투자한 사람은 최고 높을 때 29%, 최고 낮을 때 마이너스 6%였고요. 10년간이었으면 최고 19%, 최저 마이너스 3%, 15년 했으면 최고가 19%, 최저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했다면 손실이 안 났다는 얘기고요. 평균은 10.4였습니다. 20년이었으면 최고가 18%, 최저가 5%, 25년 했으면 최고가 17%, 최저가 7%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10.8% 수익이 났습니다. 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은 신경 안 쓰고 단순히 장기 투자만 해도 났던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봐도요. 1년만 했다면 최고가 208%, 최저가 마이너스 60%로 차이가 엄청 큰데요. 5년이면 최고가 49%, 최저가 마이너스 16, 10년이면 23% 마이너스 8%, 15년이면 16% 마이너스 0.8%, 20년이면 12% 플러스 1.8%입니다. 한국도 20년 이상 투자했으면 손실이 안 났고요. 25년이면 12% 플러스 3%, 그래서 평균은 8.3%의 수익이 났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53년 그래프를 보면요. 이 사이에 크게 폭락한 적이 오일 쇼크 때랑 닷컴 버블 붕괴, 또 미국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큰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1억을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했어도 그 돈이 지금은 200억이 돼 있습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이 오를 땐지 떨어질 땐지를 잘 예측해서 맞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정도 실력도 안 되고 그걸 맨날 신경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지난 과거를 보면 항상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일 크게 폭락했던 미국 금융위기 때만 해도 50% 넘게 떨어졌었지만 요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안 났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이때도 크게 떨어졌지만 요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항상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다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언젠가 원금 회복되면 그때 팔아버리고 난 투자는 안 맞는 것 같아. 나 다시는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도 2008년에 반토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장이 꾸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또 큰 수익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투자는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그러면 제가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제가 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제가 학생일 때 버스비가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 됐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5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최소 7, 8천 원 정도 하죠. 10,000원 넘는 것도 많습니다. 라면 값만 해도 1970년대 100원이었던 게 지금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라면 회사 입장에서 매출액이 100억이 되고 비용이 90억이 나서 이익이 10억 남는 회사가 있다면 똑같은 양만 팔아도 매출이 1,000억이 되고 비용이 또 900억이 되면 이익은 100억이 남습니다. 그럼 주가는 이익에 비례하는 거라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비례해서 매출도 늘고 또 이익이 늘고 그러면 주가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역사 이래로 물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올라왔죠. 아마 인류 역사가 있는 한은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평생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고 이제 60이 되는데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장기 투자냐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지금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11살부터 8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은퇴하신다고 해도 은퇴 자금을 1, 2년 안에 다 쓰는 게 아니죠. 최소한 20년, 30년 이상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퇴 자금도 일부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